버스가 공항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무심코 창밖을 보다가 멈춰 섰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에서 캐리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숙은 황급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기를 바라며 착각이기를 바라며 공항으로 뛰어갔습니다. 70살의 노인이 뛰기에는 무릎이 아팠지만 그런 것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 입구로 들어서자 미숙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거기 출국 수속을 하는 곳에 아들 영수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 지영이 그리고 손자 현우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던 장모님이 멀쩡하게 웃으며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프기는커녕 건강한 모습으로 손자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입원복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병색 하나 없는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현실이란 말인가? 출국장 전광판을 보니 대만행 비행기였습니다. 대만 여행. 가족 모두가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만 빼고, 왜 자신에게만 거짓말을 하고, 믿었던 가족들의 배신, 그동안 자신을 어머니로 생각했었을까? 아니면 그냥 식모로만 생각하고 살았던 건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동시에 떠오르며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고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숙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배신을 한 가족들에게 복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이니까 하면서 마냥 서운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모든 걸 용서하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미숙의 눈이 떠졌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부엌으로 조용히 들어간 미숙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작은 한숨과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좋아하는 시금치나물, 아들 영수가 아침마다 찾는 된장찌개, 손자 현우의 도시락 반찬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해야 했습니다. 칼질을 하는 미숙의 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자주 아팠지만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는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것마저 못하게 되면 자신은 무엇이 될까? 그런 생각에 미숙은 아픈 손을 더욱 움직였습니다. 6시 30분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이미 식탁에 따끈한 밥과 여러 가지 반찬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들 영수가 거실로 나오며 대충 인사를 했고 며느리 지영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숙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손자를 학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며느리는 계속 전화기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미숙은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국그릇을 채우고 반찬을 더 가져다 주고 물을 따르고 마치 식당 종업원처럼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참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익숙해진 고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김치가 좀 짜다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을 김치를 담가온 솜씨였지만 며느리 입맛에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는 그저 도와주는 사람, 필요할 때만 불리는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가족들이 출근하고 나가자 미숙은 그제야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은 밥과 남은 반찬으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맛이 없었지만 다 먹었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은 평생의 습관상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보릿고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그 시절. 지금도 음식 한 톨 함부로 버릴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오전 내내 쉴 틈이 없었습니다. 허리를 펴고 창밖을 바라보는 미숙의 눈에 공원에서 웃으며 산책하는 또래 여성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자유롭게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손자 현우를 학교에서 데려와 학원까지 데려다 줘야 했고 저녁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과 차를 마신다며 저녁 늦게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숙은 정중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언제쯤 친구들과 차 한 잔 여유롭게 마실 수 있을까요? 언제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 다시 한번 미숙은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족들은 TV를 보며 웃고 떠들었지만 미숙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치우고 후식을 준비하고 끝없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손자 현우가 반찬을 밀어내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맛없다고, 다른 거 먹고 싶다고. 미숙은 상처받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현우야. 할머니가 다른 거 해줄게. 현우는 치킨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보다 배달 음식이 더 좋은 것이겠죠. 할머니의 정성보다 기름진 치킨이 더 맛있는 것이겠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미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젊은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쳐버린 노인만 거기 있었습니다. 미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뭐지?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인가? 식모인가? 가정부인가? 아니면 가족인가?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시어머니의 의무라고, 할머니의 책임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내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와이셔츠 다림질, 며느리가 부탁한 반찬 만들기, 손자 숙제 봐주기, 화장실 청소, 마트 장보기. 끝이 없었습니다. 해도 끝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미숙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가족이니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과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도, 자신을 위한 여행도, 자신을 위한 휴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한 삶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아침부터 명절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전 부칠 재료, 나물 다듬기, 과일 손질.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았지만 미숙은 오히려 기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낼 명절이 기다려졌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다 같이 송편도 빚고
이야기도 나누고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야말로 가족이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미숙은 장을 보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지영이 다급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걱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영은 미숙의 손을 붙잡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진심으로 놀라며 며느리를 걱정했습니다. 비록 며느리의 어머니와는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같은 어머니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은 다른 어머니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어머니가 손자도 보고 싶어 하신다고, 영수도 가야 한다고. 그 말을 들으며 미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서 명절 준비를 다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가족이 함께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미숙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다 준비해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서 가서 장모님을 뵙고 오라고, 장모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며느리는 감사하다며 미숙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숙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당연히 가봐야 한다고, 어서 준비하라고. 곧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아들 영수는 회사에 급하게 전화를 걸어 휴가를 냈고, 지영은 큰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현우도 학교를 결석하게 됐습니다. 미숙은 그들을 도우며 여러 가지를 챙겨주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약도 챙겨가라고, 따뜻한 옷도 가져가라고. 미숙은 자신의 비상금 봉투까지 아들에게 쥐어주었습니다. 70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르니 가져가라고. 아들은 미안해하며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짐을 다 싼 가족들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큰 캐리어 2개와 손가방들. 생각보다 짐이 많았습니다. 미숙은 의아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며느리의 친정에서 며칠 머물 준비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오래 있어야 할 수도 있으니 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며느리가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빨리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괜찮다고, 천천히 다녀오라고, 장모님 빨리 쾌차하시길 바란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급하게 나가자 집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닫힌 문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참았습니다. 미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자신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그리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명절 준비 재료를 사야 했습니다. 전 부칠 재료, 나물들, 과일, 고기. 목록이 길었습니다. 혼자서 다 준비한다는 것이 막막했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동안 미숙은 다른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함께 장을 보며 웃고 떠드는 가족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시었습니다. 자신도 가족들과 함께 장을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며느리의 어머니가 편찮으신 상황이니까 이해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의 무릎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가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숙은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물을 다듬고 재료를 손질하고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온종일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가족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미숙은 걱정이 되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장모님 상태가 안 좋으신가.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미숙은 혼자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다시 명절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가족들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미숙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장모님의 상태가 더 나빠진 건 아닐까? 큰 수술을 하신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부디 괜찮으시길, 제발 큰일 없으시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큰 캐리어를 가져간 것도, 아무 연락이 없는 것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것도. 하지만 미숙은 그 불안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가족을 믿어야지. 그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숙은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여전히 가족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명절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바쁘게 움직이면 불안한 마음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계속 일하면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미숙은 시장에 한 번 더 가기로 했습니다. 과일을 더 사야 했고 몇 가지 빠뜨린 재료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요즘 새로 생긴 대형마트가 그쪽에 있었고 거기가 더 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명절 준비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이라도 아껴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 미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수술은 잘 되셨을까? 아들은 잘 있을까? 손자 현우는 할머니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공항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무심코 창밖을 보다가 멈춰 섰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에서 캐리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숙은 황급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기를 바라며 착각이기를 바라며 공항으로 뛰어갔습니다. 70살의 노인이 뛰기에는 무릎이 아팠지만 그런 것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 입구로 들어서자 미숙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거기 출국 수속을 하는 곳에 아들 영수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 지영이 그리고 손자 현우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던 장모님이 멀쩡하게 웃으며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프기는커녕 건강한 모습으로 손자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입원복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병색 하나 없는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현실이란 말인가? 출국장 전광판을 보니 대만행 비행기였습니다. 대만 여행. 가족 모두가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만 빼고, 왜 자신에게만 거짓말을 하고, 미숙는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족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건강한 모습으로 손자를 안아주고 있었고, 며느리 지영은 신이 나서 여행 가이드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영수는 짐을 챙기며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게 놀다 와야 한다고. 그 목소리에는 어제의 걱정스러운 톤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나고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번 여행이 정말 기대된다고. 3박 4일이면 충분히 즐기고 올 수 있다고. 3박 4일. 명절 기간 내내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추석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대신 자신만 쏙 빼놓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완전한 배신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계획된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도, 급하게 가봐야 한다는 것도, 미안하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만 쏙 빼놓고 가족 여행을 간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혼자 집에서 명절 준비를 하라고 남겨두고 미숙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왜 나만 빼놓고, 나는 가족이 아닌가? 함께 여행 갈 자격도 없는 사람인가? 그저 집을 지키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인가? 가족들이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할머니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즐거움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미숙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미숙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가족한테 뭐였을까?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언제든 거짓말을 해도 되는 사람이었을까?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사람이었을까? 70년을 살아오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을 내조하고 아들을 키우고 손자를 돌보고 자신의 인생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꿈도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선택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미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배신감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이었나?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었나?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가벼웠나? 겨우 정신을 차린 미숙는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숙은 현관문을 열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미숙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서 오열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엌을 보니 어제부터 준비한 명절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굴 위해 준비한 음식일까요? 오지도 않을 가족들을 위해, 거짓말을 한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배신한 가족들을 위해. 거실을 보니 가족들의 흔적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아들이 즐겨 앉던 소파, 며느리가 화장하던 거울, 손자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소중하지 않은 존재였는지.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라 그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숙의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사흘밤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미숙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그 감을 지나며 미숙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이렇게 살 수는 없어.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미숙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미숙은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오랫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점점 짧아지는 머리. 마치 과거의 자신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 견디며 희생했던 그 시간들을 잘라내는 것 같았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를 보니 이상하게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미숙은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놀랐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부동산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미숙 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힘들게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미숙 혼자 명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은 완전히 미숙의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미숙의 결정이 중요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미숙은 인터넷을 켰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컴퓨터였지만 손자가 쓰는 것을 옆에서 보며 조금씩 배웠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룸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작아도 괜찮았습니다. 혼자 살 집이니까.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면 충분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원룸들을 보며 미숙은 새로운 상상을 했습니다. 아침에 누가 깨우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공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인생.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영수였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밝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여행이 즐거웠나 봅니다. 어제 돌아왔다고 잘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미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어디 편찮으냐고 아들이 물었지만 미숙은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아들에게 미숙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잘 들으라고. 미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랑 같이 살지 않겠다고. 나이 70이니 이제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고, 오래 생각했다고, 그리고 결심했다고.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미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집은 팔 것이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것이며 이제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살 것이라고. 반찬 배달도 없고 손자 픽업도 없다고. 각자의 삶을 살자고. 아들은 다급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자신들이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고, 단지 자신이 너무 오래 참았을 뿐이라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아들은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고 애원했지만 미숙은 이야기할 것 없다고, 자신의 결심은 확고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곧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며느리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미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속 상담을 받고 싶다고,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상담받고 싶다고, 유언장도 작성하고 싶다고. 변호사와의 상담 예약을 마친 미숙은 작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집 매물 내놓기, 원룸 구하기, 이사 준비, 변호사 상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여행 계획 세우기. 마지막 항목을 쓰며 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여행. 평생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가족을 챙기느라
남편을 돌보느라, 손자를 돌보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미숙은 컴퓨터로 제주도 여행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사진들, 올레길 사진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렸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여행. 다음 날 부동산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집을 둘러본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좋은 아파트하고 금방 나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상 매매가를 보여주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작은 원룸을 사고도 여유 자금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미숙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집은 놀랍게도 빨리 팔렸습니다. 젊은 신혼부부가 보자마자 계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조용한 동네에 있는 깔끔한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들 영수가 며느리 지영, 손자 현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럴 것이냐고,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고, 손자는 할머니를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손자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멀리 가는 게 아니라고, 할머니만의 집에서 사는 거라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해야 한다고, 각자의 삶을 살자고. 미숙은 그렇게 말하고 짐을 실은 차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미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70년 만에 찾아온 자유였습니다. 새 원룸에서의 첫날 밤,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었고 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 이런 기분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자명종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이나 늦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미숙은 컴퓨터를 켜고 제주도 여행 상품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상품을 비교하다가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박 4일 제주도 자유여행 패키지였습니다. 가격을 보니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망설임 없이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여행을 예약한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미숙은 제주공항에 내렸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혼자서 여행을 온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설렜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미숙은 곧바로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런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쁘고 항상 누군가를 돌보느라 미숙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도 없었습니다. 가족 걱정도, 집안일 걱정도, 내일 할 일 걱정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다와 하늘과 자신만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숙는 작은 횟집을 찾았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혼자 여행 왔다며 멋지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칭찬에 미숙는 쑥스럽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선한 회와 소주 한 잔. 바다를 바라보며 마시는 소주는 꿀맛이었습니다.
미숙는 문득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렸습니다. 70에 시작하는 나만의 여행이라는 글과 함께 곧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놀랍다고, 멋지다고, 자신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댓글을 보며 미숙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동안 친구들과도 제대로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가족 일에 바빠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미숙는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바람을 느끼며 새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웠습니다. 그동안 놓친 게 얼마나 많았을까. 삶의 아름다움을, 자연의 소중함을, 자유의 가치를. 올레길을 걷는 동안 미숙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70년의 삶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걷다가 쉬는 곳에서 또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혼자 여행 왔다고 했습니다.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살다가 나왔다는 사람, 며느리 눈치 보느라 자신의 인생이 없었다는 사람.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숙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뭐가 두려우냐고,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던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3박 4일의 여행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미숙는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행복한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름은 많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야. 진짜 내 모습. 서울에 돌아온 미숙는 곧바로 부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가 너무 좋았기에 더 많은 곳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를 걸었고 광안리 야경을 봤으며 자갈치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먹었습니다. 매 순간이 즐거웠고 매 순간이 새로웠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미숙는 계속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친구들의 응원 댓글이 이어졌고 몇몇은 자신도 용기를 내겠다며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들 영순의 집은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숙과 해주던 모든 일들을 직접 해야 했지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밥을 제대로 못했고 집은 금방 지저분해졌습니다. 손자 현우는 할머니가 해주던 도시락 그리워 투정을 부렸습니다. 영수와 지영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미숙는 2번의 여행을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여행 사진들을 정리하며 미숙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가보고 싶은 곳들의 목록도 만들었습니다. 경주, 강릉, 전주, 여수, 그리고 유럽. 마지막 항목을 쓰며 미숙는 설렜습니다. 유럽 여행. 꿈만 같았던 일이 이제는 가능해 보였습니다. 70이 뭐 어때? 하고 싶은 건 해야지. 미숙의 제2의 인생이 활짝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숙는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동네를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친구들을 만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미숙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영수, 며느리 지영, 그리고 손자 현우였습니다. 미숙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 영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도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자 현우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가 불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손자가 울먹이며 할머니의 치마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미숙는 당황했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고 다른 한편으로는 담담했습니다. 이웃들이 볼 것을 생각해 일단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진심이라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미숙은 먼저 들어오라고만 했습니다. 원룸으로 들어온 가족들은 좁은 공간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숙가 이렇게 작은 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작은 곳에서 살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지만 미숙은 작아도 자신의 집이라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서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소파에 앉자 미숙는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미숙의 차가운 말투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미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늦었다고. 며느리는 그래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만 여행 간 것, 거짓말한 것, 정말 잘못했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미숙는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왜 자신에게는 말도 안 하고 갔느냐고.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미숙이 당연히 집을 지킬 거라고, 당연히 명절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미숙은 말했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냐고, 자신도 사람이라고, 자신도 여행 가고 싶고, 쉬고 싶고, 가족들과 같이 있고 싶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손자 현우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고, 할머니가 해준 밥이 그립다고. 손자의 따뜻한 품에 미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미숙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현우가 보고 싶었다고, 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다고. 현우가 다시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만의 집에서 살겠다고, 하지만 현우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변하겠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미숙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같이 사는 건 안 된다고, 하지만 가족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는 있다고, 조건이 있다고. 미숙는 미리 적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5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첫째, 서로 인격을 존중할 것, 하인처럼 대하지 말 것. 둘째, 중요한 일은 미리 상의할 것, 혼자 결정하지 말 것. 셋째, 자신만의 시간을 보장할 것, 매주 최소 이틀은 자신을 위한 시간. 넷째, 감사의 표현을 할 것, 당연한 게 없다는 걸 기억할 것. 다섯째, 가족 행사나 여행에 자신도 포함시킬 것, 혼자만 빼놓고 가지 말 것. 가족들은 하나하나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마지막 조건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미숙는 종이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을 한 달 동안 지켜보겠다고, 만약 지켜지지 않으면 그땐 정말 관계를 끊겠다고. 아들과 며느리는 꼭 지키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숙는 가족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후회와 반성이 보였습니다. 미숙는 한 달 동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미숙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진짜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아들 영수와 며느리 지영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일요일 그들은 미숙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숙이 모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직접 요리를 했고 아들 영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이 만든 김치찌개 맛을 물었습니다. 미숙은 좀 짜지만 괜찮다고, 다음엔 소금을 조금 덜 넣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미숙을 진심으로 존중했고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조언 감사합니다.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손자 현우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미숙은 감사하며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다음 주에 놀이공원 갈 건데 할머니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미숙는 손자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미숙의 스케줄에 맞추겠다고, 미숙이 편한 날로 정하라고. 미숙은 다음 주가 어떠냐고, 다음 주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당연하다고, 어머니 스케줄이 우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미숙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정을 먼저 고려해 주다니, 자신의 약속을 존중해 주다니. 어느 날 저녁 아들 영수가 미숙의 원룸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행 경비라고 했습니다. 미숙이 유럽 여행 가고 싶다고 SNS에 썼던 것을 보고 준비했다고. 봉투 안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놀라며 이렇게 많은 돈을 왜 주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미숙이 평생 가족 위해 희생했다고, 이제는 미숙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돈 걱정하지 말라고. 미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고, 미숙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미숙은 괜찮다고,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미숙도 아들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꼭 안아주었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포옹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숙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들은 미숙의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가족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미숙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진짜 변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그렇다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나이가 뭐 대수냐고 격려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즐거웠습니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미숙은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2주 일정이라고. 친구들은 감탄했습니다. 미숙은 영어 공부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배우는 재미가 있다고,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고, 머리가 좀 굳긴 했지만 재밌다고. 친구들은 미숙의 변화에 감탄했고 자신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떠나는 날, 공항에는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라고, 맛있는 건 많이 먹고 오라고, 사진 많이 찍어 오라고. 미숙은 많이 찍어 오겠다고, 건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과 포옹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미숙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숙도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은 미숙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 그것도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변했습니다. 미숙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몇 살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미숙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71살 김미숙의 제2의 인생이 당당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숙은 스스로에게 감사했습니다. 용기를 냈던 자신에게, 변화를 선택했던 자신에게.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새로운 모험을 향해, 새로운 인생을 향해. 김미숙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모든 시니어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오늘 내용이 재밌었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